안녕하세요. 달란트TV 김현주입니다. 자폐증과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특화된 노하우가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양에 있는 브레인우드 발달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뇌발달연구소와 함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뇌 발달을 연구하는 한국뇌발달연구소 김일권 소장입니다. 네, 이곳에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브레인우드 발달센터, 그리고 한국뇌발달연구소, 그리고 한국특수요육원까지 명칭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뇌 발달 장애는 다시 말해서 이제 발달 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관인데, 요육원 그러면은 치료 교육을 이렇게 묶어서 말할 때 요육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 요육원 유일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발달하는 데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숲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3차원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실내에서 교사와 1대1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기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함께 협력해 가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기관이 여러 개 함께 힘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각각 달라도 그래도 한 가지 목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일을 처음에 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참 궁금해요. 예, 저는 저희 첫 딸아이가 1981년 2월 19일 출생을 했는데 3일 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성마비는 뇌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병원 의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쁜 내 아이가 자라는데 병원에 특히 의사들의 도움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아빠인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 서적을 보고 또 뇌가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다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딸아이가 말을 처음에 못하다가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아이 걷게 하고, 그리고 친구 못 사귄 아들 친구 사귈 수 있도록 하면서 뇌 발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했는데 벌써 한 30여 년이 됐네요. 네. 처음 계기를 듣고 나니까 참 계기는 마음이 아프지만 결과적으로 더욱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는데 혹은 또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치료를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언제쯤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 또 이곳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보통 발달 장애 그러면 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 부모님들이 좀 쉬기 위해서 복지관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포기를 하고 있다가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 아이가 발달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는 그 즉시부터, 뇌 발달은 출생에서부터 24개월 때까지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또 30개월 이전에 여러 가지 뇌 발달 프로그램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드신데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뇌과학에서 뇌의 기능이 감각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감각이 여러 가지 감각이 의미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눈빛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동작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다가 이제 언어가 발달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뇌 발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주변과 상호작용을 해서 잘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보통 이제 자극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감각이 들어오면 반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감각은 인풋이라 그러죠. 예, 수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 활동은 아웃풋이라 그러죠. 표현을 하게 하죠. 이것이 기초적인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뇌는 발달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또 혹은 이른 시기부터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는 자극을 받으면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을 하면서 뇌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달 장애나 자폐증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선천적이다 또는 유전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100% 유전적으로 원인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 치료적인 노력을 안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뇌과학자들의 그 근거 있는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상태라도 뇌는 50%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을 해주면 치료적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연구 내용입니다. 예. 네,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한편 안심이 되네요. 그 자폐와 관련된 논문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발표했다고 들었는데 논문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논문의 내용은 시냅스의 가소성과 자폐 치료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뇌과학자로서 대표적인 강봉균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고요. 시냅스라는 것은 인간의 뇌세포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점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자극이 들어가면은 시냅스가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룹니다. 그걸 보통 엔그램이라 그러죠. 기억의 흔적, 감각의 흔적을 모아서 듣는 엄마의 목소리, 또 엄마의 얼굴, 엄마와 접촉 경험이 모아서 나중에 엄마라는 그러한 그 언어, 상징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그 시냅스가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점점 발달한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경험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그 기대치가 활동 전이를 일으켜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데, 그 시냅스는 결국은 가소성 계속 변한다는 거죠. 장애라 하더라도 좋은 자극,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시냅스가 발달을 해서 뇌의 상태가 점점 발달하는데, 자폐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적절한 자극에 의해서 시냅스의 가소성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인 치료 교육을 실시한다면 자폐증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에 발표했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했던 것은 편도체라는 뇌의 양쪽 측두엽의 아몬드, 원래 그 아몬드라는 말을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편도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두 개의 아몬드 형태의 그 뇌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에 대한 두려움,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이 센서가 작동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잘 발달시키면은 아이들의 주의력이 형성이 되고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아미그달라를 중심으로 해서 시냅스의 가소성과 자폐증 치료 연구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많은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소장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으신데 앞으로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비전이나 또 이곳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가는 비전은 한 30년 동안 뇌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 출생에서부터 30개월, 40개월, 50개월 때의 뇌 발달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임상적 그런 경험이 가장 많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아미그달라라든지 기타 뇌의 해부학적인 공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뇌도 해부를 여러 명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조장희 박사님께서 저희 기관의 고문이시기 때문에 임상 해부학적인 자료가
뭐 어떤 연구보다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발달장애 치료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전 세계 수억 개의 발달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좀 열심히 마지막 생애를 불태워 볼까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 다양한 치료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미술 치료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치료를 하는 곳인가요? 예, 여기는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미술처럼 그리고 선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표현력을 이렇게 발달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예. 네, 마음속에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언어 치료실이에요. 예, 여기는 언어 치료실인데 보통 우리가 언어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 배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데 돌에서 24개월 사이에 어린아이들은 계속 중얼거리거나 말을 하면서 언어가 발달하는데 참고적으로 텔레비를 많이 보거나 조기 교육시킨다고 책을 많이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좋은 기간 훈련이 안 돼서 언어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여기는 언어 치료실 1, 그리고 여기는 언어 치료실 같은 치료실인데 나눠진 이유가 있나요? 예, 여기는 특징적으로 언어인데요.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네. 오나. 네. 예, 여기는 복화술을 이용을 해서 언어 치료하는데 언어 치료 효과가 복화술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겠어요. 친근하기도 하고. 네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제 이곳을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시지만 직접 또 이런 예. 교육을 제가 언어 하기도 치료는 하시나 직접 봐요.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배우셨어요 교사- 복화술을? 예, 복화술 제가 동화 작가로 등단을 해서 네네. 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도 많이 쓰고 그래서 복화술을 이용해서 하니까 가장 아이들이 말문 잘 트고 그렇죠. 또 대화도 잘 되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동화 작가를 하셨으니까 더욱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훨씬 효과적이죠. 예. 네. 그럼 또 앞으로 쭉 치료실이 있네요. 예. 예. 네, 소그룹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발달 장애 아이들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잘 못합니다. 눈도 잘 못 맞추고 그래서 누군가 같이 곁에 있으면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소그룹반은 소그룹반에 오는 아이들은 개별반에서 1대1이라든지 ABA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이제 친구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는 아이들이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장단도 치고 놀이도 하고 그렇게 사회성을 많이 발달시키는 그런 곳이 소그룹반입니다. 아이들의 증상에 따라서 소그룹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함께 어울리는 또 그런 수업이 필요하기도 하겠어요. 예, 특히 사회성 네네. 자폐증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이가 들고 또 초중고 학생이 되어도 사회성 발달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소그룹반이 함께 뒹굴고 함께 노는 프로그램, 네네. 그것을 하면 사회성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사실 내 아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정말 어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소장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소그룹반에 주로 하는 것이 아이들이 껴안고 올라타고 뒹굴고 하는 몸으로 접촉하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몸 접촉을 통해서 자기 신체의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되뇌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몸으로 접촉하는 놀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네네.